드라마델리입니다. 수지마주누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사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한 대상은 이사장님 친자가 맞습니다. 김마리는 해들병원 유전자 클리닉의 검사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네요. 제가 유전자 검사를 맡겼었나요? 영문을 모르는 김마리가 다시 되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원장님께서 특별히 검사를 맡기셨다고 해서 제가 회신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대답을 하던 검사관의 전화가 갑자기 툭 끊어져 버렸네요. 김마리는 한참 생각하다 유전자 클리닉으로 다시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뜬금없이 걸려온 전화였지만 한진태가 자신과 누군가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에 김마리는 많이 놀랐던 건데요.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채울이라는 것을 말이죠. 한진태가 계획한 건 아니지만 채울이는 원장실로 불려왔던 날 현장에서 손에 피를 흘렸었네요. 갑자기 원장을 덮치는 괴한을 막느라 손을 찔리고 말았는데요. 한진태는 얼른 자신의 손수건으로 채울이 손에 피를 닦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진태는 채울이가 돌아가자 피 묻은 자신의 손수건으로 아주 쉽게 유전자 검사에 임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한진태는 김마리의 머리칼을 채집하면서 혼잣말을 했네요. 아니어야만 해. 절대 아니어야만 해. 채울이가 한현우가 아니길. 간절한 기도처럼 한진태는 되뇌었는데요. 하지만 한진태의 소망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겠네요. 지금 상황 모든 화살표는 채울이가 한현우라는 사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한진태 역시 모든 정황상 채울이가 한현우라는 사실을 짐작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했던 한진태는 최종 확인을 위해 채울이와 김마리의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던 것이었죠. 그런데요. 그 결과가 해들병원 원장실로 가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이사장실로 가게 되었죠. 사고라면 사고가 된 건데요. 김마리는 오래전 유전자 클리닉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한번 채집을 하면 거의 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검사관은 한진태가 의뢰한 유전자 감식 작업을 하다 친자 확인을 하는 주체가 김마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해들재단 이사장의 일이라 검사관은 손수나섰던 것으로 보이네요. 두 검체의 검사 결과는 친자가 확실했기 때문에 스스로 나서서 당사자인 김마리에게 제일 먼저 연락을 했던 것인데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중간에 끊겨서 검사관은 다시 전화를 걸어와 김마리에게 사과의 말을 했던 건데요. 아마도 바로 김마리에게 연락한 게 실수가 아닌가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괜찮아요. 그것보다 검체가 무엇이었죠? 검체란 검사를 한 재료를 말하는 것인데요. 칫솔이나 머리카락 같은 것이었나요? 유전자 검사라고는 하지만 정확한 사람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김마리는 그 대상을 특정 지어볼 생각으로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사장님 검체는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검사관은 머리카락이 여러 가닥인 걸로 봐서 자주 사용하는 머리빗 같은 데서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니요. 제 것 말고요. 저와 비교하기 위해 채집한 상대의 검체가 무엇이었죠? 자신이 뭔가 실수하는 게 아닌가. 잠시 망설이던 검사관은 대답을 했네요. 피 묻은 손수건이었습니다. 피 묻은 손수건이요? 김마리는 이제야 알게 되었죠. 그 대상이 채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김마리는 며칠 전 채울이가 원장실에서 손을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 채울이가 걱정이 돼서 정신의학과로 달려가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요? 제 아들이 맞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마리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 눈물을 흘렸네요. 내 짐작이 맞았어. 채울이가 내 아들 현우였던 거야.
마음 같아선 당장 채우리에게 뛰어가고 싶지만 김마리는 생각이 깊어졌네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숨겨놓고 아무도 모르게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던 걸까? 왜? 사실 한진태는 김마리와 채우리라는 것을 꽁꽁 숨긴 채 해들병원 유전자 클리닉에 검사 확인을 맡겼던 것이었습니다. 우연히 김마리의 유전자가 이미 데이터상에 있었기 때문에 김마리와 누군가의 친자 검사라는 걸 검사관이 알게 된 것이고요. 김마리는 급하게 다시 유전자 클리닉으로 전화를 걸었네요. 검사관님, 부탁이 있어요. 김마리가 검사관에게 했던 부탁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김마리는 검사관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유전자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절대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 해달라 부탁을 했던 건데요. 더구나 자신의 유전자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두 비밀로 해달라고 했었죠. 김마리가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김마리는 이제 더 이상 한진태를 믿지 않습니다. 한진태는 더구나 지금 김마리를 정신병자로 몰고 있는 상황이죠. 한현우를 잃은 후 30년 동안 김마리는 그때의 한현우 방을 그대로 보존해 왔었는데요. 김마리가 그 방을 치우지 않고 둔 이유는 언젠가 한현우가 다시 올 거라는 실오라기 같은 희망의 표현이었죠. 어린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 입장에서 기댈 수 있는 곳은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바로 그 아이의 방뿐이었던 건데요. 30년 동안 한진태와 한현성이 그것을 참고 보고 있었다는 것도 한편은 대단하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엄마의 마음이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설정이었던 건데요. 하지만 매몰차게 한진태는 그 방을 치워버렸네요. 그것도 악녀 진나영과 짜고서 말이죠. 왜냐면 김마리가 자신의 친아들을 찾게 될까봐 겁이 나서 그런 것입니다. 친아들 한현우를 찾게 된다면, 그래서 아이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면 30년 전 한진태가 아이에게 저지른 최악의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는데요. 채우리는 얼마 전 술 취한 한현성을 집까지 데려다 준 걸 고맙다며 집으로 초대한 김마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었죠. 한현성을 데려다 주기 위해 그 집을 들렀을 때 잠시 보게 되었던 한현성 옆방의 풍경이 뭔가 인상 깊다 생각했었네요. 더구나 저녁 초대 자리에서 김마리는 그 방을 보여주고 싶다며 직접 데리고 그 방 안으로 함께 들어가기까지 했었는데요. 사실 김마리는 채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고 자동차를 보고는 채우리가 한현우일 수 있다고 확신을 가졌었죠. 한진태가 말하는 정신병 때문이 아니라 진실이기 때문에 김마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채우리에게 마음이 가는 것인데요. 채우리는 나중에야 알았죠. 김마리가 30년 전 아들을 잃어버렸고 그 아들이 자신이 아닌가 생각하고 최선영을 찾아왔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채우리를 악몽을 꾸었습니다. 한진태가 30년 전 잃어버렸다고 했던 그때 그날의 그 상황대로 채우리는 자동차를 가지고 놀면서 소아과 대기실에 있었던 건데요. 어린 마음이었지만 데리러 오겠다는 아빠가 데리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상처가 새겨졌던 것 같은데요. 악몽이라도 꾼 거야? 왜 그래? 무슨 꿈 꿨는데? 잠자던 채우리가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자 진수지가 채우리 방으로 뛰어들어왔었죠. 채우리는 잠에서 깨서는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래 오빠? 왜 우는데? 채우리는 그냥 눈물만 흘렸네요. 모르겠어. 그냥 막 슬퍼. 5살 어린 나이라고는 하지만 아버지에게서 혼자서 버려진 날의 기억이 평범한 날과 같은 기억일 리는 없겠죠. 이 정도로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걸 보면 그때의 상황으로 기억을 접근하면 더욱 많은 것들을 기억해낼 수도 있을 텐데요. 한진태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현우를 찾게 돼서 베개 하나 만에 하나 소아과에서 자신이 어떻게 사라지게 됐는지를 모두 기억하게 된다면 한진태는
아주 곤란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한진태는 채우리가 한현우라는 게 밝혀지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절대 아니어야 한다고 했던 말 속에는 채우리가 한현우라는 게 맞다면 자신이 채우리를 해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어야 한다고 암시를 한 것인데요. 김마리는 한진태가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고 더구나 채우리와의 유전자 검사를 비밀리에 한 것. 그리고 30년 보존해온 한현우의 방을 완전히 치워버린 것. 이 모든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채우리가 한현우라는 게 밝혀지면 또 어떤 식으로든 위해를 가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채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검사관에게 말해달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정순정의 죽음에 대해서도 아주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정순정이 죽어가는 상황에 하필이면 한진태의 넥타이를 잡아 넥타이 핀을 손에 쥐고 죽었다는 사실이 우연한 죽음이 아닌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인데요. 더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보면 김마리가 사랑했던 고승환의 죽음도 작가의 인물 설명에 보면 알 수 없는 교통사고를 당해 갑자기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한진태가 고승환의 죽음과 정순정의 죽음에 깊은 연관을 가졌다는 것도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지금은 김마리가 채우리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전자 검사 결과부터 조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한진태와 이혼을 하는 것으로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한진태는 이제 발 붙일 곳이 없네요. 이제까지 했던 짓으로 보자면 사이코패스가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마리는 이제 한현우가 살아있고 그가 바로 채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한진태와 이혼하는 것만 빨리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빨리 한진태와 깔끔히 정리가 되고 빨리 채울이를 집에 들여 30년 못 나눈 모자에 정을 나누며 살면 좋겠네요. 당연히 진수지 역시 며느리로 받아들여서 딸처럼 오순도순 행복한 정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지마주누리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